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 투자와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7,400억 달러 상당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돼 한국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직장인들 사이에서 멕시코시티가 인기 거주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싼 물가를 피해 멕시코시티를 재택근무지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28개주의 평균 가솔린 가격이 4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연말까지 미 대부분 주의 평균 가솔린 가격이 3달러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 남성이 야외 패티오에서 식사를 하던 남성을 폭행하고 물건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식당 업주가 곧바로 뒤쫓아가 맨몸으로 강도범을 제압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잇따라 연기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미 야외 기동 훈련도 다시 시작하는데 중국은 한반도 긴장감을 높이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북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군 핵전력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가 어둠을 뚫고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미니트맨3는 최대 사거리 9,600km, 시속 24,000km의 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 발사하고 30분도 안 돼 북한 상공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To demonstrate the readiness of the U.S. nuclear forces and provide confidence in the leth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nation's nuclear deterrent. 원래는 이달 초 시험 발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중국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해 무력 시위를 벌이자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발사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3월에는 러시아를 상대로 갈등을 키우지 않기 위해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오늘 발사를 두고 지금의 세계 정세와 관련 없다고 강조했지만 최근 미군을 중심으로 한 굵직한 군사 훈련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와이에서 한국, 일본, 호주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해상 훈련을 벌였고 다음 주에는 한국에서 4년 넘게 축소해온 한미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도 재개합니다. 최근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매일같이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국은 한반도에서 긴장감을 키우지 말라면서 반발했습니다. 有关方应当慎重行事，停止加剧紧张对立，损害各方互信的行动。 한미가 함께하는 실기동 훈련을 선전포고로 간주해온 북한은 언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반응이 말로 끝날지 아니면 핵실험 같은 행동으로 옮길지 지금은 침묵으로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투자와 처방약값 인하,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7,400억 달러 상당의 지출 계획을 담은 이 법안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에게 큰 정치적 승리로 평가됩니다. Today offers further proof that the soul of America is vibrant, the future of America is bright, and the promise of America is real and just beginning. 새 법안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처럼 한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즉시 제외될 전망이며 내년 미국 내 신규 라인업 투입을 계획 중이던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 표결에서 50대 50의 가부동수를 기록했지만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 행사로 통과된 데 이어 지난 10일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가결돼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서명하게 됐습니다. 최근 미국인들 사이에서 멕시코시티가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거주하는데도 크게 제한이 없어 특히 미국 직장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많이 이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샌디에고에서 멕시코시티로 거처를 옮긴 에릭 로드리게즈. 스페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데도 고심 끝에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물가는 샌디에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더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 San Diego, my apartment was probably $2,500. Here, I have a one bedroom and I pay $800 a month. 로드리게즈와 같이 최근 미국에서 멕시코시티로 거처를 옮기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LA나 실리콘밸리 등 물가가 비싼 곳에서 사는 재택근무자들의 이주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멕시코시티에서 6개월까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풍족한 멕시코시티에서 살면서 원격 근무로 미국 직장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외국인들이 몰리다 보니 이번엔 멕시코시티의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현지인들의 생활이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Los precios más elevados porque saben que es puro extranjero. No, mucho dolor. 멕시코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30만 명의 미국인 관광객이 멕시코시티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올해 안에 미국 대부분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3달러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AAA에 따르면 미 전역의 평균 가솔린 가격이 60일 이상 연속으로 하락한 가운데 올해까지 대부분의 주의 평균 가격이 3달러대로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28개 주의 평균 가솔린 가격이 3달러 99센트 밑으로 떨어졌고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있다면서 유동 인구가 크게 줄면 가솔린 소비도 줄어들어 평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AAA는 자연재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 등과 같은 뜻밖의 변수가 가솔린 가격 하락을 멈출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A 인근의 한 식당에서 한 남성이 야외 패티오에서 식사를 하던 남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폭행하고 물건을 강탈해 갔습니다. 그런데 강도범을 막은 건 식당 업주였는데요. 도망가는 범인을 재빠르게 쫓아가 제압한 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던 노인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주먹으로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달아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식당 업주가 재빠르게 뒤쫓아가 맨몸으로 범인을 넘어뜨립니다. 범인은 도주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물려고까지 하지만 업주는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Kind of my initial reaction was freaking out because I just saw my dad with like a red face and like getting wiped off and the police talking to him. So my initial reaction was like, oh my God, my dad's hurt. But when I went up to him, he assured me that he was okay and that he was just, a little like freaked out at the moment. He was just, adrenaline was pumping. So many things happen in Hollywood now where people just get away with stuff like this and the crime, the little stuff, and people are just so afraid. So yeah, he was tired of it. He just didn't want them to get away with it.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10분 동안 업주는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용의자는 노숙자로 확인됐고 폭행과 절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The robbery is happening recently a lot these days, but we didn't expect it's gonna happen here, front of our restaurants. Then we keep an eye on all the crazy people around here, and not just us, our neighbors. We just keep an eye on them and help each other. 최근 헐리우드 지역이 우범지대로 떠오르며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 급증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당국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최근 헐리우드 지역의 강절도 범죄가 40% 넘게 급증하면서 LA시 당국은 2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순찰 인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는 10월부터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주민 3천만 명이 청력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대다수가 보청기 구매 시 보험 문제나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이유 등으로 보청기를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절차가 필요 없이 약국이나 온라인상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규정 변경 후 기존 $2,000에서 $8,000에 달하는 보청기는 $200에서 $800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고도 난청일 경우에는 보청기 구매 시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가을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다음 달 초에서 중순부터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부스터샷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빠른 BA5 변이가 미국 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으로 얻은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에 대한 개량 백신의 필요성이 커져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올 가을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에 대비해 가을 전에 백신 추가 접종이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으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는 미국 전체 사례의 88.8%를 차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수사국 FBI가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여권 3개도 압수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FBI 요원이 압수수색 당시 자신의 여권 3개도 가져갔다면서 미국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정적에 대한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BI는 압수수색 대상자가 도주 우려가 있거나 출국 금지가 내려지는 기소 가능성이 있을 때는 통상 여권을 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FBI가 여권 3개를 압수한 사실은 맞지만 그중 2개는 유효기간이 만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간첩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해 비밀 문건 11건을 확보했으며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반발과 정당한 수사라는 정부의 주장이 맞서면서 전 현직 권력 간의 충돌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북동부 지역의 매사추세츠주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전문업체 월렛허브가 각 지역의 경제와 교육, 건강, 안전도 등을 종합 분석해 발표한 2022년 가장 살기 좋은 주 순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는 교육, 건강에서 1위, 안전 4위 등 대부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뉴저지와 뉴욕, 아이다호, 버지니아주가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미시시피주로 건강과 경제, 삶의 질 등 전 분야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캘리포니아주는 미 전역에서 주거 비용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율이 가장 높은 곳은 미시시피, 또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루이지애나주로 조사됐습니다. 라스베가스 스트립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승차 호출 서비스인 로보택시 운영이 시작됩니다. 현대차와 자율주행 기술업체 앱티브의 합작사인 모셔널 그리고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는 오늘 아이오닉5 로보택시를 출시하고 라스베가스에서 리프트 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오닉5 로보택시는 리프트의 첫 전기 완전 자율주행 택시지만 출시 초기인 만큼 당분간 로보택시에는 앞 좌석에 2명의 안전관리 직원이 탑승할 예정입니다. 모셔널과 리프트는 내년부터 완전 무인 택시 시스템을 구축한 후 미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이 잇따라 초음속 여객기 구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항공 스타트업 붐 슈퍼소닉이 개발 중인 초음속 항공기 오버추어를 20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버추어 항공기를 40대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옵션도 확보했고 구체적인 금액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메리칸 항공은 환불 불가 조건으로 붐 슈퍼소닉의 보증금을 일부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주요 항공사가 오버추어 초음속기를 선구매한 것은 지난해 6월 유나이티드 항공에 이어서 아메리칸 항공이 두 번째입니다. 마하 1.7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오버추어는 뉴욕에서 런던까지 3시간 반, 시애틀에서 도쿄까지 6시간 만에 날아갈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메리칸 항공은 인력난에 따른 비행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오는 11월 전체 항공편의 16%에 해당하는 3만 1,000편의 운항을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 복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가격으로 내려갔는데 유럽 지역은 가스 공급 차질로 비상입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어제보다 3.2% 떨어진 86.5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 전인 1월 25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런던 선물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도 3% 이상 급락한 배럴당 92.3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지난 2월 10일 이후 최저가입니다. 이 같은 유가 하락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장에선 이란 핵 합의가 진전되더라도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공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는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양새지만 가스 가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을 제재해온 유럽에 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유럽 지역 가스 가격은 3배로 뛰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은 이번 겨울 유럽의 가스 가격이 현재보다 60%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가스 생산과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당장 10월부터 가스 사용에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영국에서는 에너지 사용 요금이 내년 초 2배 이상 오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유럽 지역은 혹독한 겨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한미연합연습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야외 실기동 훈련도 대규모로 재개되고 정부 전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총력전 형태로 진행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가 반영돼 실시되는 첫 한미연합연습에 붙여진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던 지휘소 연습 외에도 병력이 실제로 기동하는 야외 기동 훈련을 대규모로 진행합니다. 지휘소 연습에 국한하지 않고 제대별 기능별로 전술적 수준의 실전적인 한미연합 야외 기동 훈련 이것도 병행하고 정부 전 부처가 참가하는 통합연습도 3년 만에 재개됩니다. 전시에 군수물자와 예비군 병력 동원 같은 비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연습을 동시에 실시해 국가총력전 형태로 진행됩니다. 연습은 북한 도발로 인한 전쟁 위기 관리, 전쟁 발발, 그리고 이에 대한 반격 상황을 가정해 3단계로 진행되는데 군은 이례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 제거, 해상 초계 작전 등 세부 훈련 내용까지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북한은 벌써부터 상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 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 북한이 과거처럼 대규모 포사격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무력 시위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 고조는 불가피할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원의 개정을 놓고 민주당 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당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이재명 의원 방탄용이라는 주장이 맞붙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당헌 80조 1항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를 받는 당직자의 직무정지 기준을 검찰의 기소 여부에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로 완화한 겁니다. 개정안 의결 소식이 의원총회장에 전해지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력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에 당헌을 개정하면 이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괜한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또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니냐. 반면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가 검찰 기소에 좌지우지되는 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로부터 당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개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비대위 회의와 앞으로 열릴 중앙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삼선 의원 일부는 긴급 모임을 갖고 현 시점에서 개정이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을 비대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히는 등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새 지도부의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당내에서도 윤핵관 비대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주호영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꾸려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당연직인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을 제외하면 새롭게 뽑힌 사람은 전주의 엄태영 의원 등 6명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주기한 전 대검 수사관.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 근무 당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주 위원은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6월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는데 주 위원의 아들이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는 사실이 드러나 사적 채용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비대위에 사실상 윤 대통령의 복심 한라인이 생긴 거 아니냐는 논란에 주 위원장은 한사코 지역 안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표성이 가장 강한 사람을 뺀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한 지점이기는 합니다. 9분 중에 한 분이 무슨 심을 반영한다고 한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의총에서 재신임을 얻어 당연직 비대위원을 맡게 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권 원내대표도 당의 비상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 중 하나인데 이준석 대표는 내쫓고 본인은 자리를 지키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냐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에 수천억 대 특혜 수주 의혹으로 탈당한 상태에서도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을 밀착 수행에 눈길을 끌었던 각덕흠 의원도 당 사무총장으로 내정됐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내일 첫 회의를 열고 당 혼란부터 수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핵관 비대위라는 비판 속에 오늘 비대위 체제가 적법한지 가처분 심리가 진행되고 이준석 대표의 여론전도 계속되고 있어 출발부터 순탄치 않은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20년 서해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 조작 의혹 때문인데 문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우 기자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서울 홍은동 자택 앞. 아침부터 검찰 관계자가 압수물을 담은 종이 상자를 들고 집을 빠져나옵니다. 비슷한 시각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자택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여의도 자택에도 검사와 수사관이 찾아왔습니다. 검사 한 분과 두 수사관은 약 30분간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휴대전화 그리고 수첩 5개를 가져간 것이 전부입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 또 국방부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까지 모두 1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20년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피격 당시 관련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고인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또 서욱 전 장관은 북한군 감청 기록 등을 삭제시켰다는 혐의로 각각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대상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수첩 등 개인 기록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각 기관들이 아니라 개개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변 조사를 마친 검찰이 본격적으로 핵심 인물들의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의 초점을 전환했다는 얘기입니다. 압수물 분석 이후 서훈 전 실장과 박재원 전 원장, 서욱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또 다른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공군 비행장에서 폭발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이 지역 탄약고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현지 시간 16일 오전 6시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북부 잔코이 지역의 군부대 임시 탄약고가 폭발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의도적 파괴 행위인 사보타주 공작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폭발이 발생했을 때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고 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공격받은 사실을 인정한 건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사보타주로 군용 창고가 손상됐다며 다수 민간 시설과 전력선, 발전소, 철로, 주거 건물이 부서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민간인 2명이 다치고 주변 변전소에서 불이 나면서 주민 2,000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고 팍스로비드 치료를 시작했다는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바이든 여사는 2차례 연속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이 지역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지난 7일 격리 해제된 바이든 대통령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앞으로 열흘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됐습니다. 인도 북부 협곡에서 군경 수송버스가 굴러떨어져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인도령 카슈미르 아난트나그 지역에서 버스가 길에서 미끄러지면서 계곡 아래 강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번 사고로 7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30여 명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인도 경찰은 1차 조사 결과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사고로 보고 더욱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제작한 콘텐츠에 일본 고속열차 사진을 사용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철도 건설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광복절인 15일에 SNS에 공개한 게시물인데요. 해당 기념글에는 약탈의 수단에서 근대화의 상징이 된 철도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문제는 태극기를 배경으로 무궁화와 함께 일본 경제 부흥의 상징인 신칸센을 합성해 올린 건데요.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항의가 쇄도하자 공단은 바로 이미지를 고치거나 삭제하지 않고 자정이 지나서야 해당 기념물을 내리는 등 논란을 키웠는데요. 또 뒤늦게 16일에서야 공식 사과문을 올려 자긍심 높은 철도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 있는 기관에서 부적절한 사진을 사용해 큰 불편을 드린 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진 수정 작업이 지연돼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점 역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는데요. 사과에도 누리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미국에서 2개월 전에 실종된 반려견이 컴컴한 지하 동굴에서 발견됐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버틴 걸까요? 진흙을 뒤집어 쓴 채 가방 안에 담겨있는 반려견. 미국 미주리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동굴 안에서 발견된 13살 혼혈푸들 애비입니다. 애비의 주인인 제프 씨는 지난 6월 애비가 집을 나간 후 그 길로 영영 사라졌다는데요. 슬픔에 잠겨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굴연구재단 소속의 2명의 탐험가가 행사를 위해 동료 그리고 그의 가족과 함께 동굴 점검에 나섰다가 기진맥진한 애비를 찾은 건데요. 15분 동안 동굴 안으로 기어들어가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애비를 업고 좁은 공간을 빠져나왔다는 동굴 탐험가들. 1시간 30분 이상 걸린 까다로운 구조 끝에 주인 품에 안긴 애비는 현재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굴 탐험가들이 답사를 하지 않았다면 애비는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뻔했네요. 스페인의 국영방송사가 바르셀로나 한 해변에서 관광객을 인터뷰 중인데요. 이때 중계 카메라에 수상한 남성이 포착됩니다. 백사장에 놓인 가방을 조용히 들고 사라지는 게 영 이상한데요. 알고 보니 관광객의 물건을 노린 도둑. 생방송 중인지 모르고 범행을 저질렀다가 카메라에 딱 걸린 겁니다. 잠시 후 진짜 가방 주인이 나타나 당황하는 모습도 실시간으로 전파를 타는데요. 우연히 절도 장면이 생방송되면서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된 어리석은 도둑은 시청자들의 제보가 쏟아지면서 경찰에게 쉽게 잡혔다고 하네요. 투명 원통 안에 살아있는 뱀이 올라타자 슬슬 움직이는 로봇 다리. 기이한 이 장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공학자이자 한 유명 유튜버가 뱀에게 다리를 달아주고 싶어서 만든 로봇인데요. 걸음걸이가 뱀과 가장 유사한 열대 도마뱀을 보고 영감을 얻어 완성했습니다. 4개 로봇 다리에 보조 전동기를 달아 제어기를 연결했고요. 로봇 다리는 프로그래밍에 무선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데요. 뱀이 원하는 대로 이 기기를 탈장착할 수 있도록 앞뒤가 뚫린 튜브를 사용했습니다. 엉뚱한 제작자는 뱀이 기분이 좋을 때는 국수처럼 몸을 길게 펼치는데 튜브는 평평하기 때문에 행복한 뱀만 이 로봇 다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뱀을 싣고 걷는 로봇이라니 아이디어는 참 기발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6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